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피와 살이 되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여러분, 여기 훌륭한 교재본이 나왔어요.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든 대학교 진학한 신입생이든 혹은 사회생활하는 누구라도 27 기영수처럼 하지 않는다면 중간에서 중간 이상의 평판을 가질 것이에요. 솔로나라 27 기건국 때 영수가 외모로 주목받았다면 회차가 진행되면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의 인성 때문인데요. 살다 영수만큼 몇 짤? 40짤. 나이 먹은 성인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자료 화면을 만들어낼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배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의 특징이 마스크에 뚜렷한 매력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누구는 예쁘고 잘생기고 누구는 개성이 강하고 누구는 정갈하고 저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가 배우 생활을 했다는 건 외적 조건이 남들의 호감을 단번에 끌어낼 만큼 훌륭하다는 증거일 것이에요. 그 세계에서 오래 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의지와 노력과 실력 그리고 운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배우 생활적보다 나솔 출연으로 대중이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200배 많은 이유는 영수의 외적 매력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인성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봐요. 패와널이라는 말처럼 멀끔한 남정네가 언행을 그렇게 하니 인지부조화로 용납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수의 성격이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라고 말하는 카테고리에 넣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영수의 태도는 마치 세상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로 사는 사람 같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깔본다기보다 타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행동과 말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생각이나 의견을 센스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두뷰가 잠깐 등 생각은 배워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캐릭터 내면의 심리 혹은 상호 간의 관계성, 사회에 대해 분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수는 과연 그런 것을 배웠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돌아와 영수의 행동을 좋게 포장하자면 자신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감정과 생각이 제1호선인 사람이라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순자의 호감을 거절할 때나 정숙을 향해 고백을 할 때나 중심엔 영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수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이 광수예요. 선택은 너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굳이 말을 걸려고 하진 않았어. 너가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거나 말을 걸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 정숙이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다 하자 광수는 정숙의 말을 존중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영수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1순위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나 관계를 주무를 수 있는 통제력과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영숙과 랜덤 데이트 경우 최근 방송 외적으로 논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한 번 까고 상철 정숙 앞에서 두 번 깐 순자의 경우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사실 그거 말고도 예시는 차고 넘치거든요. 3일체는 좁히려고 했었으니까 하나씩 제거를 해야죠. 내가 제일 처음 제거당했구나. 내 제거 당했었어. 몰랐어요. 이계영이었는데도 부활이 될 줄 몰랐으니까. 하하, 없었어. 여러분 대화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영자와 영수가 심야 데이트 때 나눈 대화의 일부예요. 영수가 영자에게 너를 라이아웃 시켰다가 하얀 원피스 때문에 다시 부활한 것이야 라는 말을 웃으며 했어요. 영자가 영수의 호감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탈락시켰다 부활시켰다 한 것을 심사위원 점수 매기듯이 영자에게 말하는데요. 넷째 날 흰 원피스를 입었다면 분명 영수의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을 영자는 씁쓸했는지 입꼬리가 살짝 일그러졌어요. 영자 자체로는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영수의 갑질을 웃으며 받아주는 영자 모습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했어요.
질투가 있는 편이에요? 질투가 없어요. 믿음이 강해서 아마 질투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흥내건대 네가 해봐라. 아마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너란 남자를 좋아하겠냐라는 믿음 말이에요. 랜덤 데이트 때 영수님이 왔으면 했거든요. 정숙이 물꼬를 트자 영수의 장거리 둑이 터져버렸어요. 거기다 상철이 옥순을 선택하면서 빈집 정숙이 되자 영수는 폭풍 질주를 시작했어요. 휴대권이 걸린 달리기에서 내 페이스를 잡아서 끝끝내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그럴싸한 전략까지 세웠지만 영식을 제끼지 못하고 2등을 했어요. 반면에 시도 잘 쓰고 벽돌도 잘 세고 달리기도 잘하는 정숙이 휴대권을 2장이나 땄어요. 정숙 팬클럽은 해오던 대로 정숙에게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정숙은 솔로나라 3일차까지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무릎 베게 하고 여러모로 수고 많았다며 최종 선택까지 변치 말라는 조로 휴대권을 영철광수에게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숙 못지않게 영수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쥔다는 것이 눈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짓이거든요. 정숙이 요리하는 영철에게 휴대권 사실을 알릴 때 영수가 쓱 끼어들었어요. 정숙과 영철의 대화가 중단된 분위기를 읽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영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영수는 정숙과의 힘겨루기에서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숙을 영자처럼 자신이 리스트에서 아웃시켰다 부활시켰다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기는커녕 자칫 잘못해 아웃당하지 않도록 정숙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흰 원피스를 입든 뭐든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영수는 짜증이 났어요. 휴대권만 있었다면 적어도 정숙과 동등하게 데이트할 수 있었을 거든요. 영식 옥순 하나같이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볼 정도로 세상 우울한 채취를 진하게 풍기며 회식 같은 저녁 식사에서 혼술을 했어요. 왜 저럴까? 내가 휴대권을 땄으니까 나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전혀 그럴 기미도 없고 내가 와의 눈치를 봐야 되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던 영자는 시청자에게 먹일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어요. 광수도 걱정이 됐는지 형인 영수를 위한 간이 상담소를 개업했어요. 아니, 아직 정숙이랑 대화를 안 했어. 뭐 때문에? 상황을 내가 통제해서 전개하고 싶은데 피동적인 입장이 되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영철처럼 대놓고 말하면 되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걸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하기 싫다는 말일 것이에요. 정숙을 좋아하는 영수와 주도권을 쥐고 싶은 영수가 싸우는 중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정숙 빼고 솔로나라 사람들 하나같이 영수를 우쭈쭈했어요. 하물며 27 기독거인 영호조차 불러내 정숙과 대화해보라며 응원했어요. 생각 있으면 먼저 지르는 게 맞지 않나? 에휴 의미가 있나 싶다. 영수 존심이 망설이게 만든 사이 정숙은 광수에게 무례하지만 휴대권 좀 쓰겠다고 했어요. 영수 심기 살피느라 정숙에게 상담까지 받는 영자는 영수에게 저는 휴대권을 땄잖아요. 본인한테 써주기로 해요. 한 켠으론 원하지. 두 켠이 있는데 한 켠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두 켠 다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숙과 대화를 못했으니 영자한테 휴대권을 써달라. 치사해. 영자의 마음을 고정하기 위한 행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영수는 영자에게 휴대권을 써달라 말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에요. 첫눈에 반한 정숙에게도 휴대권 써달라고 존심의 말을 못하는데 영자에게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영자의 휴대권 사용 여부가 영수정숙 사이 정립이 우선되어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게 영자를 초라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된 건지 알아먹고도 이해를 못하고 싶었던 건지 영자는 이해가 안 된다며 휴대권을 영수에게 쓴다고 했어요. 나는 휴대권을 땄고 제가 쓸 사람은 영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영수는 고맙다면서도 전혀 웃지를 않았어요.
정숙 못 알아보고 안 돼서 난 턴 것 같은 찝찝한 느낌. 내가 왔어.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정숙이랑 대화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줄게. 내일 아침에. 휴대권을 쓴 것은 영자인데 데이트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졸지에 영수정숙의 러브라인의 조연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확실한 얼빠인 영자가 상철에게 영고백 1차 임당하고 흰 원피스 치맛자락으로 폭시운 영수는 대놓고 정숙 노래를 부르는데도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을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어쩌겠냐 싶겠다가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사람은 누구와 지내냐에 따라 자신의 다른 면들이 드러나요. 영수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정상인과 다름없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지 몰라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타인이 존재는 무시한 채 자신이 감정에 충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수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냐오냐하게 만드는 외모에 넘어간 전 여친들 때문이 크다고 봐요. 금쪽이의 성격 형성에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크던 영수 금쪽이는 그동안 영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덤볐던 전 여친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봐요. 정숙에게 매달리는 게 싫어 속으로 짜증나고 자책하고 분개하는 영수에게 미련남지 않게 행동하라고 등 떠밀고 응원하고 좋다고 휴대권도 써주니 영수 입장에서는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솔직하다고 말하겠지만 영수의 동물적 솔직함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솔직함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영수의 솔직함은 상황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 솔직함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이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때론 상황에 맞게 다듬거나 감추기도 하는데 영수연애에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요. 영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사회적 선을 살짝 넘어가는 통쾌함과 엉뚱함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 솔직함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영수가 정숙과 이어지든 솔로나라 박여성과 어렵지 않게 사귈 것이 뻔해 보이지만 자신의 연애 감정에 충실한 영수와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엄마 이모고모 할머니 증조의 할머니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 보였어요. 허우대 멀끔한 남자와 케이블카 타고 한 끼 식사한 영자는 간만에 안구정화했다 생각하고 솔로나라 밖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인성미남 광수 같은 남자와 짝을 이루길 바라보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